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불반등한 간밤에 미증시를 보냈습니다. 코스피도 야간 선물이 5% 내외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폭을 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풀이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두 자릿수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돌이켜보면 일단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과 이란이 다시 화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서 합의안의 초안을 작성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5% 정도 밀리면서 WTI가 지금 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최근 동안에 우리 시장을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간밤이 미증시에서는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빅테크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들도 오래간만에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그리고 SK하이닉스, ADR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모두 다 7%에서 9% 정도까지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오늘 우리 증시가 장 마감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장 마감 이후에 미증시에서 AMD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8% 정도 밀린 채 시간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이러한 AMD의 이런 실적 발표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주의 랠리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하게 반응을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코스피가 조금 쉬어간 사이에 코스닥이 그 빈자리를 조금 강하게 채우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점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소통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미증시 상황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김민지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하루 종일 흔들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정말 뜨거웠는데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오락가락한 코스피와 훨훨 나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62% 상승한 6,300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중 6,080선까지 밀릴 정도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주인공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5.88% 상승한 780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차세대 디램 양산 준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내내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눌렸는데요. 그 자금이 제약과 바이오, 방산, 통신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실제로 리가켄바이오가 15%, ABL바이오가 13%, HLB가 11% 넘게 뛰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8천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정말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였지만 기관이 5,4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이슈도 만나보시죠.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15%대 급등, 그리고 바이오 공시 칼 빼든 금감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메모리 공장 신설 소식이 들렸습니다. 때문에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대형주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사이 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방산, 원전, 바이오가 빛을 발했는데요. 특히 리가캠 바이오는 주가가 15%대로 급등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의 입증입니다. 자회사 익수다를 통해서 개발 중인 암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이 미국 FDA 임상 1상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서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단계까지 착착 진행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최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입니다. 창업자인 김용주 회장이 최근 약 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직접 사들였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주가 하락에도 회사의 중장기 가치에 문제가 없다는 강한 확신을 시장에 직접 보여준 건데요. 자회사의 임상 비용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손실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향후 제3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이오 공식 할배든 금감원입니다. 임상 성과로 주가가 급등하고 또 순환매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정보 하나로 급등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주입니다. 하나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계약 소식을 부풀려 알리거나 또 공시 내용과 다르게 발표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개편에 나선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장 단계에서의 기업 가치 평가 기준입니다. 앞으로는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이나 또 예상 시장 규모, 소용 비용 등을 임으로 부풀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요. 또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금과 단계별 성과급, 로열티 구조를 세세히 쪼개서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71% 상승한 54,000선에, 나스닥은 2.59% 상승한 26,000선에, S&P 500은 1.79% 상승한 7,70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55%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매물이 반도체 우려로 밀렸던 걸 하루 만에 되돌린 겁니다. 그럼 국제유가도 바로 살펴보시죠. 간밤 국제유가의 하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는 5.76% 떨어진 75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5.09% 하락한 79달러 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둘 다 70달러 선에 안착을 한 건데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 초안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는데요. 덕분에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상위단에서는 아마존만 내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위권을 관통한 재료는 바로 반도체였는데요. 이날 흐름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주가 2.56% 올랐는데요. 팔란티어 실적에서 AI 소프트웨어 수요가 확인된 점이 칩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칩을 사줄 곳이 건재하다는 그림이 다시 그려지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당당하게 지켰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실적으로 이미 좀 크게 오른 뒤여서 숨을 고르는 흐름이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1%대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상위권에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2.32% 내리면서 마감했는데요.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주식 1,500만 주를 처분한다고 신고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금액으로 40억 7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다만 이 매각은 사전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집행이 된 건데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고 판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전날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선 직후여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6위 종목부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크게 오른 건 바로 스페이스X였습니다. 9.43% 급등했는데요.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은 7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2%가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는데요. 다만 5억 4,100만 달러의 순손실을 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8%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크게 오른 데에 따른 되돌림으로 보이는데요. 0.3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1.64% 올랐습니다. 기술주 전반의 매수세를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일라일릴리는 0.51%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주인공은 팔란티어였습니다. 29.45% 폭등한 건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AI에 잠식될 거란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실적을 보면 2분기 매출이 19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3% 늘었는데요. 시장 예상치 18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미국 상업부문 매출이 149% 급증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연간 매출 전망도 76억 달러대에서 81억 6천만 달러로 올려 잡았는데요. 알렉스 카프 최고 경영자는 이번 분기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7.62% 급등했습니다. 우리 시장과 가장 가까운 종목이기도 하죠. 하루 전 차세대 메모리 규격을 둘러싼 우려로 크게 밀렸다가 하루 만에 낙폭을 되돌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눌렸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두 시장이 같은 재료를 하루 차이로 소화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주를 볼 때 참고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는 바로 서타라입니다.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한데요. 실적 쇼크의 여파로 장중 주가가 23% 넘게 폭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9,3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쳐서 시장 전망치인 9,800만 달러 선을 밑돌았습니다. 수익성 악화의 결정적 계기는 사업부 매각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었는데요. 여기에 매각을 반영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서비스 부문 침체와 사업 구조 조정 여파가 겹치면서 시장의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금은 시세도 체크해 보시죠. 둘 다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금선물은 1%대 소폭 상승하면서 4,104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은선물은 59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내리고 또 달러도 약해진 점이 금과 은의 가격을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중국발 반도체 경쟁과 또 간밤 미국 증시에서의 반도체 급등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보면서 흐름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화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서 다시 열 수 있겠다는 이 합의문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국제 유가와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미증시가 그동안 빅테크들만의 상승 랠리였는데 오늘장에서는 반도체들도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섰습니다. 지수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지수를 보시면 다우존스가 1.7% 넘게 상승을 하면서 54,085포인트,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79% 상승을 하면서 7,736포인트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2.59% 상승하면서 26,58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에서 히트맵 통해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색깔은 초록색, 그리고 하락하는 색깔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기술주가 오늘장에서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색깔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할 종목이라고 하면 단연 팔란티어가 되겠죠.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29%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팔란티어 쪽에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단에서 특히 보안 관련된 종목이죠. 팔로알트 네트워크스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5% 내외 상승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장비단에서 에이맷이 5% 넘게 상승불, 그리고 델도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8.9% 상승을 했고요. 샌디스크 10%, 그리고 마이크론이 7%, 인텔 10%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주들도 오늘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AMD도 장중에는 7% 상승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8% 정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했던 이 7% 상승분을 장 마감 이후에 다 토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아마존이 오늘 2% 밀렸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좀 주식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살짝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캐터필러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5.6%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히트맵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장에서 그렇다면 오늘의 실적 발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AMD와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둘 다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8%, 그리고 스페이스 X는 시간에서 6% 정도 밀렸습니다. AMD의 수치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EPS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245%나 증가를 하면서 증권사들의 추정치보다 7%나 높은 1.66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의 가이던스보다 2.3% 높은 115억 달러를 발표를 했고요. 스페이스 X의 수치도 같이 살펴볼게요. EPS를 보시면 일단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추정했던 16센트의 적자치보다 훨씬 더 양호한 흐름을 발표한 겁니다. 9센트를 발표했고요. 매출액도 추정치보다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78억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AMD의 상황부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사업별로의 실적을 자세히 보면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건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컨센서스였던 65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서 67억 달러를 발표했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107%나 넘는 데이터 센터의 높은 성장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리사수 CEO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높게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데이터 센터의 사업 부문이 앞으로 AMD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도 2분기에 설비 투자가 8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치보다도 더 높은 상회치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 주가가 8% 정도 밀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히 상황을 보니까 AMD의 지금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마진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설비 투자를 늘린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의 이제 실적 발표에 그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구글도 비슷하게 이런 흐름을 보였죠. 실적 발표 이후에 잉여현금 흐름이 없는데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고 이런 의문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그러한 형태가 오늘 AMD에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스 X의 사업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사업 부문에서 전년 대비 66%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치의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 수익성과 수주 잔고를 보시면 일단 적자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주 잔고도 47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캐펙스 투자를 2분기에 늘렸다 183억 6.9억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158억 달러는 AI 인프라 확충에 적용을 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왜 하방 압력을 받았을까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도 같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렇게 신규로 상장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 내부자들이나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8월 6일 내일부터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락업이 풀리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이제 물량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락업이 해제된다고 해서 반드시 물량을 팔아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담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매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명목 공매도 잔고가 23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와 비교를 했을 때도 테슬라 공매도 잔고가 220억 달러인데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공매도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주식 수는 2억 6,600만 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까지 스페이스 X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2.5%나 한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왜 이런 소식이 돌고 있냐? 일단 최태원 SK 회장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을 하지 말고 가만히 들고 있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러한 이 게시글이 올라온 겁니다. 주주 환원 2.5%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익명의 사람이 게시를 했는데 그 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2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2.5%까지 상향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액면 분할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금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삼성전자 사례와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훨씬 더 개선될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특별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내놓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발언을 내놓은 건 아니고 첫 번째로 보시면 최태원 회장이 7월 30일에 한국 시장에서 장내 매수를 했죠. 대략 49억 원가량의 물량을 SK 하이닉스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주주 요청이 많아지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마지막에 세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ADR의 공시 규제가 어제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이 공시 규제가 무엇이냐? 일단 ADR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7월 10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신규로 상장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권법상 이 신규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 공모 이후 25일 동안 SEC 서류 제출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건지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건데 어제 날짜로 ADR의 공시 규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좀 붙으면서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2.5%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렇다면 SK하이닉스를 월가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갑자기 네 곳의 증권사가 이렇게 목표 주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티펠 같은 경우에는 240억 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RBC도 200억 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해라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냐 살펴보니까 지금 메모리 산업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이 사이클 산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I의 산업이 이제 나아가서 AI 에이전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로 갈수록 메모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디램과 낸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장을 짓고 아무리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앞으로 2027년 그리고 2028년까지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SK하이닉스, 미국 ADR의 그런 이 의견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 네 곳의 증권사는 이 ADR 주식이 공모회 했을 때 공동 주관사로 참여를 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곳이 한꺼번에 발표를 했다고 해서 이 하이닉스 관련한 새로운 호재가 있었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이들이 이 신규 리서치를 개시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선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월가의 시선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조금 화제가 됐던 건 블룸버그 통신이 한 가지 소식을 발표했죠. 한국은 투자 부적합 국가로 전락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가 삼전익색을 조금 눌렸습니다. 왜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비관론을 제시했던 블룸버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어떤 기사의 칼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지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이다. 왜 그런가? 지금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다 자세히 보면 지금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훼손된 상태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레버리지에 대해서 뒤늦게 이렇게 규제를 한 것, 그러니까 증시가 이미 많이 빠진 후에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 레버리지 규제가 너무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제시한 두 곳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일단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이 두 가지 의견은 3일 전에 나온 이슈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에 48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80%를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HBM의 사업 회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겠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증시가 급락을 한 것은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에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가 9,000피를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최근에 증시가 급락한 이유가 똑같이 펀더멘털의 이유가 아니라 이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헤지펀드의 포지션이 축소됐고 신용거래 반대 매매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급락한 것이라는 것이 코스피 9,000피의 이유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이번 주에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7월 31일 코스피 지수가 17.9%나 급등을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을 때 코스닥도 같이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루 만에 1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이번 주 월요일도 코스닥이 2.4%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 어제 시장에서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 건데요.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보시면 일단 월요일에는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에서는 이 로봇주의 수급이 바이오와 2차 전지까지 퍼지면서 좀 강하게 이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이 9%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가 5% 정도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올랐던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꼽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규제가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들어가야 할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가 호실적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을 329억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2%나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 에코프로 형제가 상승 탄력을 5% 내외로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있다고 본 건데요. 지금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7월 29일부터 어제 8월 4일까지 단 하루를 빼고 기관의 순매수가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어제 장에서는 기관이 5,447억 원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코스닥이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일 미증시의 온기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장에서 원자재 시장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금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금 중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할 예정의 물량을 원화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왜 하필 13년 만에 지금 이렇게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미국과 이란의 이 중동 전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달러 중심의 외환 보유액을 이렇게 금으로 늘리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최근에 금값의 시세도 살펴보시면 온스당 4,05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금 선물 가격은 4,11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 시간 9시 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한국 증시 개장 상황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5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주인공이네요. 코스피가 4.45% 상승을 하면서 6,64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27% 상승하면서 7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348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기관이 물량 덜어내고 있네요. 457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고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2,549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닉스의 상승세가 프리장보다는 조금 완화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5%, 그리고 SK하이닉스가 6.9%의 상승불, SK스키어도 8%, 그리고 삼성전기는 여전히 강합니다. 1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약한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제는 3%, 에코프로 형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켜내고 있네요. 1%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 이오테크닉스가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체크해 봤는데요. 요즘 우리 시장에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안희정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안희정입니다. 간밤 증시는 기업 실적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금리와 정책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지수 방향성보다는 업종별 순환매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섹터와 투자 주요 포인트 4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빅테크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AI 투자가 실제 기업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재점화됐고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AI 관련 투자 기업의 지분 평가액의 영향으로 다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관련 평가이익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성장과 AI 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사업 성장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이 확인할 부분은 단순히 AI 기대감이 아니라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AI 산업은 여전히 증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AI 투자 성과와 수익화 여부는 글로벌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AI 반도체 수요의 견조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는데요.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순이익 역시 2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실적을 견인한 것은 데이터 센터 사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107%를 급증 기록했는데 AI 칩과 서버용 CPU 판매 확대가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노트북과 게임기용 반도체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와 게이밍 부분은 6% 성장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AMD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약 130억 달러로 제시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AI 반도체 시장 규모 역시 오는 2028년 연간 2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메타와 오픈 AI, 오라클 등을 고객사로 둔 차세대 AI 시스템 헬리오스 출시도 예고하며 AI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다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시장 예상을 넘어섰지만 일부에서는 더 높은 실적을 기대했던 만큼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8% 넘게 하락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이제는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얼마나 뛰어넘느냐가 주가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장의 실적 기대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서버 투자 확대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두 기업의 실적 전망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약 113조 9,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전망치보다 6.5%, 3개월 전보다 26% 이상 높아진 수준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78조 6,600억 원으로 3개월 전 대비 9% 이상 상향됐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00조 원 아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현재는 양사를 합친 전망치가 190조 원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 조정이 이어졌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 있을지, 현금 흐름이 충분한지가 반도체 업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이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과하게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분기 중 주주 환대 가능성도 반도체 업종의 긍정적인 요소로 뽑히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흐름과 AI 투자 지속 여부, 그리고 금리 함정 여부가 반도체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작전을 취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란 측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부인하면서 다시 불안감이 확대됐고 유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긴장으로 인해 선박 운항 차질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공급망 공격도 원유 시장 불안 요인인데요. 따라서 국제유가는 현재 협상 기대감과 공급 불안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으로 물가와 금리, 에너지 관련주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은 친환경 태양광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는 AI 산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반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원전 도입 여부와 석탄 발전 감축 등을 담은 제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밝혔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산업과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또 지역별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3,800억 원을 발전 산업에 투자했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친환경 철도 인프라 확대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녹색 채권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금융 방식입니다. 이번 자금을 평택에서 오송까지 경부 고속철도 이북선화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녹색금융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친환경 정책은 햇빛소득마을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주택지붕이나 농지, 주차장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인데요. 최근 강원 횡성 우천면 하대리와 용돈리가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두 지역은 각각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는 선정마을의 발전 사업 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 비용을 최대 85%까지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태양광 사업을 넘어 인구 감소 지역의 새로운 소득 기반과 지방 소멸 대응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 변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시장의 핵심 섹터는 AI 투자와 빅테크 실적, 반도체 개선 기대감, 국제 유가 변동성,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특히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반도체 실적 개선이 주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 흐름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이어질지가 앞으로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안희정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간 9시 1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4.3% 상승하면서 6,63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29% 상승폭 7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의 상위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을 살펴보시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11%에서 12% 정도, LG이노텍도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 MSCI 편입이 8월에 새롭게 되는데요. LG이노텍이 8월부터 편입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리고 어제장에서 기판 관련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의 호실적은 아니고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이비덴이라는 일본의 기판 관련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장에서 연 매출의 전망치를 10% 정도 상향을 했고요.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오늘장에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급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가총액 중에서 D&D 파마텍이 지금 강하게 빠지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에 한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이자가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후보 물질을 임상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D&D 파마텍이 18%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통신 관련된 종목들 두 자릿수대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RFHIC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11에서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국의 데이터 센터용 광 트랜시버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광통신 관련된 종목 루멘텀이나 코이런트가 10% 내외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온기를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에도 이어가면서 지금 대한광통신이 12% 정도의 상승폭, RFHIC가 12% 정도의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단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저희 팍스 경제TV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 여러 가지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